36번 주택임대차 존속기간 세 가지 기억해야 되죠. 기간을 약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다.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기간을 약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했을 때 2년으로 본다. 두 번째, 2년 미만을 정했을 때 임차인만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세 번째가 36번이죠. 주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법상 임대차는 어떻게 되죠? 3번.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게 만약에요, 주택자가 빠지고 그냥 민법상 임대차라 그러면 1번이 답입니다. 민법상 임대차는 3번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36번이 그냥 민법상 임대차 계약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답은 1번입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라면 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주택임대차법범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법법에 특별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임대차 존속의제 규정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됐죠? 자, 37번 집합건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집합건물은 일단 구성분이 3개, 101호 전유부분이라고 부르죠. 여기에 대해서 구분 소유권을 갖고 있죠.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계단 뭐라고 부르죠? 공용부분이라고 부르죠. 여기에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을 갖고 있죠. 땅이 있죠. 대지에 관한 대지 사용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구성 부분이 3개, 권리가 3개. 자, 여기서 요거는 주로 공유 지분권이고요. 그 지분 비율은 전유 부분 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 비율이고요. 가액 비율로 나온 적 있어요. 면적 비율입니다. 따라서 요 놈들은 주로 공유물이죠. 이때 분할 금지. 분할 안 된다. 잊지 마세요. 1번 분할할 수 없다. 2번 대지는 일필 토지,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수필지 토지여도 무방. 3번 관리단은 구분 소유가 성립하게 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별도의 조직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비법인 사단. 반면에 관리는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선임. 따라서 관리단은 반드시 존재하지만 관리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분 소유자가 10인 미만일 때는 관리는 없을 수도 있다. 4번은 상식적으로 보세요. 갑이 101호를 임대하려고 해. 관리단 집회 결의 받아야 돼요? 필요 없죠. 결의 필요 없다. 5번 전유 부분을 해서 건물의 대지에 관한 관리 이거 꼭 소유권이어야 돼요? 아닙니다. 소유권도 되고 지상권도 되고 심지어 임차권도 됩니다. 따라서 옳은 거 3번. 38번에 1번 공용부분, 여기 이거 공용부분 사용 어떻게 하죠? 공용부분 사용 용도에 따라 수익 부담은 지분 비율로 공용부분 처분은 없고 변경만. 원칙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단 집합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에 이르지 않는 변경. 이건 5분의 4. 원칙이 3분의 2. 관리.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 보존. 각자가. 그래서 아까 봤던 공유물과 구별해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번 틀렸죠? 지분 비율로가 아니라 용도에 따라. 2번은 당연하죠. 복도 계단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없고, 3번 복도 계단은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 전원 공유가 되고, 4번 구분 소유권과 공용 부분은 절대로 분리 처분할 수가 없고, 따라서 5번 공용물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잊지 마세요. 집합건물법은 이런 것들 조심해 주시면 돼요. 이런 거 나오면 맞추면 돼요. 이런 거.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39번) 가등기담보법.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대신 갑은 돈을 못 갚으면 다른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이 약속을 할 때 목적물의 가액이 원리금의 합을 초과하고 있고, 이 목적물 등기부에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나 소유권 등기가 된 경우, 이때의 가등기를 담보가등기, 가등기 담보로 하고, 소유권 등기를 양도담보로 하죠. 요거 원칙적으로 뭐하고 똑같다?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래서 1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가등기 담보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가등기 공시는 가등기로 한다. 3번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가등기 담보권은 부합물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 4번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360조가 적용된다. 목적물이 경매되면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대가로부터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라는 손해배상 1년분, 가등기 담보권 실행 경매 비용, 이런 걸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360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360조가 뭐예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 원본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있죠. 5번은 당연히 담보물권이니까 물상대의성 있죠. 토지가 소용이 되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보상금으로부터 채권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물상대의성 그대로 적용된다. 40번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번이 부실법 제정 목적이죠. 진정한 권리자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 약정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무효가 돼버려요. 그런데 세 가지, 채권 담보 목적으로 채권자의 이름으로 가등기하는 가등기 담보, 소유권 등기하는 양도 담보, 상호 명의 신탁, 구분 소유적 공유, 신탁법상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등기된 경우, 이 세 가지는 부실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요 세 놈은 부실법이 금지하는 명의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게 2번이죠. 틀렸죠? 요 세 가지에는 부실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은 이 세 놈은 부실법이
금지하는 명의상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2번이 틀렸죠. 자,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이름 빌리는 약정 무효. 수탁자 등기 즉 물권 변동 원칙 무효. 이거 예외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 있죠. 어쨌든 원칙 무효. 이 무효를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그게 3번이죠. 명의상 약정 무효지만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4. 수탁자 등기는 무효니까 원칙 수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죠. 5번은 탈법 목적이 있을 때 적용되는 거. 탈법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되는 거. 종중 부동산을 종중 이외의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법률혼 배우자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 종교단체 산하 조직의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이 세 가지는 탈법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되니까 5번. 탈법 목적이 없어. 그럼 부실법 적용 안 돼. 안 되니까 약정 유효, 등기 유효.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틀린 거 2번. 기본이야, 기본. 오늘 한 내용들은 복잡한 거 다 빼고, 근데 이 기본이 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하셔서 오늘 점수가 별로 안 좋으실 거예요. 한 7, 80점 이상 맞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기본이 되는 것들을 반드시 복습해서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는 박스 문제도 있고 조금 까다로 사례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기가 다져져야 다음 주 것도 조금 수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